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삼선의원, 사하부의 삼선의원 장제원의 망동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제원의 언과 행, 말과 행동, 그리고 과거를 직격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구 보수 꼴통을 문재인을 퇴진시키고자 들어온 고고TV가 수구 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홍준표와 장제원에 대해서 방송을 벌써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제원이가 지금 망동을 부리는 것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를 보면은 장제원은 홍준표를 복당시켜서 홍준표를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심무지경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제원은 정치적인 고찰이나 역사적인 고찰이나 철학적이나 또는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는 천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식하다, 천박하다 말을 자주 쓰죠. 저는 무식하거나 천박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면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유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식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사회를 갖다가 척박하고 사회를 갖다가 비비며 살았으며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적에 혼자 얼마나 그죠? 역사와 정치와 문학과 문화를 갖고 융합이 됐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유식하다 그럽니다. 배움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집안에 재정적인 걸 물려받았거나 또는 배웠다고 그죠? 역사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고찰 없이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무식하다 그럽니다. 장제원이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죠? 역사적인 고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무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박할 정도예요. 장제원이가 어제도 나오고 김종인 씨가 조금만 그 수구꼴통 영남권 세력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씩 브레이크만 걸릴 때마다 장제원이 태어나와서 문재인을 공격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김종인은 마이너스 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다. 그것이 우리는 보궐선거다. 민주당의 헛발질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김종인 비대위의 독단적인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막강한 정권을 휘두르는 비대위가 남탓만 하고 있다. 대안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 지지율이 정체되고 싸우지 못하는 약한 야당, 자꾸 짜증만 내는 비대위에 많은 당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돌아서고 있다. 얘 참 무식하네요. 장제원이 얘가 말이죠. 제가 볼 적에 얘는 정치하면 안 돼요. 얘는 약 팔아야 돼. 약. 시장 바닥에서 약 팔아야 돼. 골라 만병통치약 골라 이거 팔아야 돼요. 얘는. 그런데 김종인 씨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십 번 분석해드렸죠. 바로 장제원이나 홍준표 같은 헛발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우파, 자유우파를 자랑스러워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막말 프레임이 씌워진 그 사람들 때문에 김종인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헛발질하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헛발질을 갖다가 지금 내분 싸움으로 김종인 씨를 쫓아내려고 장제원이나 홍준표나 또는 영남 일부 수구 꼴통이 내분을 일으키고 그냥 해치고 있어요. 안에서 지들이.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국민은 벌써 문재인한테 떠났다니까요. 그 여론조사를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리는데 그거는 편집된 거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나? 바로 장제원이 같은 애 때문에 그래요.
민경욱이 같은 애 때문에 그러고 김진태 같은 애 때문에 그럽니다. 요번에 김진태, 민경욱이를 당에서 제명시켜야 돼요. 장제원이가 대안이 없어요. 얘는 굉장히 무식한 애예요. 솔직히 고고태배가 장제원보다 훨씬 유식합니다. 모든 면에서. 걔는 지금 국회의원이고 저는 일반인이라 뿐이지.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얘는. 지금 말이죠. 시대 상황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한 걸 장제원이 아직 어린애가 그걸 몰라. 이제 50대 중반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변했어요. 제가 그 몇 번 분석해드렸죠. 세대가 변했고 시대가 문화적인 콘텐츠와 국민들의 생각이 다 변했어요. 좀 이따 소개시켜드리지만 얘는 말이죠. 1970년대 반공사상으로 살아가는 애예요. 얘는 지금 뉴라이트 운동했던 애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콘텐츠도 변했고 지금 현재 사회의 갈등 구성 요소가 뭔가 갈등 요소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우파라 그러는 사람들을 몇 번 뭐라 그랬죠. 그냥 우파면 우파지 자유우파는 뭐냐. 우리가 자유를 뺏은 적이 있었지.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가 4년 해가지고 우리가 문재인을 독재를 하니까 자유를 찾자니까 자유우파라 그러는데 그 국민들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보수 정권이 50년, 60년을 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독재를 하면서 시대상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갈등 구조는 민주대 반민주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토양에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부터 여실히 드러나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북한 대 반북한 쉽게 말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대 갈등 문제가 뭐냐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정광석까지 바뀌었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대한민국 이미지에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국민한테 딜질 씌우지 말라. 우리는 탈색을 했다. 과거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모르고 영남의 수국골통들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갈등 구조가 지금 영남 수국골통이 생각하는 그 갈등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실현했고 떠나고 문재인이 실현 떠난 애들이 국민의 힘을 갖다가 오히려 지지를 않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을. 이 무식한 애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 자유우파 유튜브에 가서 홍준표 빨고 장제원 빠는 데 가서 들으시던가. 고고TV에는 바른 소리만 합니다. 팩트만 말합니다. 사람 인신공격 안 합니다. 장제원이가 한때는 하태경이 3선, 그죠? 김세현은 벌써 장제원 앞에 3선이고 김세현하고 장제원이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장제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손수죠. 그죠? 박근혜 키즈 손수를 밀기 대통령. 박근혜가 똑똑했다니까요. 박근혜가 당시에 손수조하고 이준석이를 국회의원 시키려고 그랬고 이준석이 그때 안 한다 그랬고 자기는 비례대표 주면 안 하고 지역에도 아직 내가 나갈 형태가 아니다. 그죠? 그럼에도 이준석을 키웠고 손수조를 키웠죠. 그 당시에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이었고 똑똑했다니까. 벌써 10년 전에 박근혜는 시대가 변한 걸 알았다니까. 그 젊은 키즈를 갖다가 그때 손수조가 20대 후반이었잖아요. 이준석이도 그랬고. 근데 걔네들을 키웠다고. 지금 가장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스피커로 활동하는 애가 누구죠? 이준석이에요.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이준석이하고 하태경이하고 또 김건식이가 또 들어와서 스피커로 활동하죠. 그런데 이 장제원이라는 애가 김세현하고 같이 그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는 개혁 보수라 그래요. 장제원이가. 근데 사실 개혁 보수 아니에요. 얘는 철새예요. 철새. 제가 직격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직격을 해드리죠. 하태경인 그래도 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기기를 바라고 하태경이 얘보다 더 똑똑하지. 장제원보다 모든 면으로 시대에 갔다가 저항했고 학교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죠? 하태경을 험지에 나가서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기반도 없는데
김세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뭐 어떤 신문에서는 하태경이하고 김세현이가 말이야 과거에 개혁 보수 정치인이었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 이 장제원은 태생적으로 말이죠 개혁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장성만이죠. 장성만 씨. 그죠? 존경까지는 안 해요. 유명한 사람이죠. 뭐 5선인가 3선을 했죠.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됐고 그래 부산에 있는 동서학원 이사장이죠. 그죠? 태생적으로 얘는 사회적인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장제원이가. 근데 얘가 만약에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민주당에서 동사학원 털어버리면은 동사학원과 아들 문제 털어버리면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 동사학원의 이사장이 장제국의 형이고, 그죠? 총장이 형이에요. 총장이. 그리고 모친이 엄마가 지금 이사장이라고. 이게 바로 촛불 가족 그 재단이죠. 이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이거 지탄받을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장제원이가 2008년에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로 했다 그러네요. 지금 뉴라이트가 설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린 억울하지만은 우파에서는 뉴라이트가 뭡니까? 반공 아닙니까? 반공. 핵심 가치가. 반공과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조갑재 씨라든가 그 광화문 사람들이 자유우파를 외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뉴라이트의 모토가 자유와 반공이고, 자유우파 뭐 섬찟하지 않습니까? 연관되는 게. 얘가 뉴라이트도 저도 알아요. 뉴라이트 부산 연합 공동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잖아요. 사측 우파들이 빨아먹는 유승만 올리면 구독 나오죠. 김무성만 올리면 구독 나오죠. 근데 김무성이는 지금 킹메이커로서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모든 걸 내려놓고. 김무성이가 부산시장 나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장제원이 나오면 그렇게 안 까. 왜? 자유우파 그 유튜브 방송들 장제원만 나오면 왜 안 까? 왜? 홍준표를 밀고 있거든. 그리고 김종인을 갖다가 막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그러거든. 되지도 않아요. 김종인 씨가 장제원이 때문에 나갈 사람 아니에요. 전체적인 수국 골동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얘네하고 내 일하게 했다가는 내 인생 그만큼 망쳐버리겠다 하고 나가버린다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김종인 씨가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 김종인 씨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김종인 씨의 딸하고 내가 옛날에 연애를 했다 그랬잖아요. 20대 때 딸하고 나보고 오빠 저리가 임마 같은 김씨라서 안 돼. 광산 김씨야. 너도 광산 김씨 나도 광산 김씨야. 우린 연애하면 안 돼. 그냥 오빠라고만 해. 그래. 나중에 법이 바뀌어요. 나중에 법이 바뀌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나라도 선진국반 열어놓은 어느 나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풀고 조용히 놔주죠. 여생을 즐기라고 놔주고 그게 정치적인 책임이에요. 정치하는 애들이. 근데 이 괴물들이 태어나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유승민 책임일 수가 없고 김무성 책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제원도 그때 탄핵을 주도했고 지도.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 지도 갔고 근데 바른정당에서 처음엔 3명인가 4명 돌아오잖아요. 처음 다시 처음 빠따로 돌아온 게 장제원이야. 바른정당에서 그 유승민이가 대권 지지 후보 재권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탈당하고 말이야. 한국당으로 복당해. 그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그럼에도 유승민이가 너무 인물이 적고 그죠? 사람 포용력도 없으니 그리고 보수는 합쳐야 되니 장제원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죠? 힘을 합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유승민과 홍준표의 단일화를 추진해요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홍준표하고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불발이 되니까
그 12명, 13명 김무성이가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빠따로 또 탈당해서 그 당시에 한국당으로 왔다고. 안 되겠다. 정권부터 뺏어야 된다. 어? 근데 이 장제원의 행동을 보면은 5월 1일 날 밤 10시에 탈당 선언을 해요. 2017년 5월 1일 날 밤 10시에. 근데 4월 29일 날 부산 서면에서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유세를 한다고 당시 언론기사 찾아온 거예요. 근데 72시간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유승민을 비난한다고 몇 시간 전에 유승민을 말 연호하던 애가 그리고 나서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가서 홍준표를 갖다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래버려. 그래 지금 얘가 이렇게 김종인씨를 진드기는 게 뭐예요? 째리한데 정치적인 무게나 경륜이나 이런 게 장정원이라는 애가 쉽게 말해서 대기업 회장하고 신입사원 꼴뿐이 안 된다고. 애가 어른한테 막 네가 잘못돼서 네가 틀렸어 하고 대드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러는 게 뭐예요? 홍준표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확언드렸죠. 홍준표는 절대 야권의 대권 주자가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가 못 돼요. 그러면 내가 방송을 접어버려요.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되면은 물론 국민의힘이 김종인 씨가 있어 탈출을 해버리면은 깨집니다. 대사당은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중도 보수 개혁주의자들이 다시 당을 만들어요. 반드시. 저는 그 당을 지지할 거라고. 그 당을 지지하면서 나는 방송을 할 거라고. 왜? 문제를 쳐야 되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하고 세대의 문화가 다 바뀌고 정치정이 다 바뀌었어요. 이 꼴통 무식한 거는 이걸 몰라. 얘가 지금 계속 지금 국민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장제원이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홍준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참자. 8.15 집회 왜 나가냐? 국민은 지금 공당 극복의 위기, 코로나 위기, 거기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지지할 수뿐이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섭잖아.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퍼뜨려버려. 그 사실로 1000명이 나왔잖아. 그죠? 광화문에 나온 정광훈 그 사이비한테 1000명이 나왔잖아. 그 신도한테. 나라가 난리 났잖아. 근데 3일날 9일날 또 나가려고 그래. 물론 민주주의 파괴고 우리 집회결사회죠. 기본권의 파괴인데 계속 프레임에 말려들고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제원이 같은 애 때문에 홍준표 같은 애 때문에 민경욱이 같은 애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야. 요새 차명진이 떠나더라고. 민경욱 이거는 별게 다 나와. 이 바보는. 바보 민경욱. 아마 차명진이는 와이프한테 지금 엄청 혼나는가 봐. 돈도 못 벌어오는 게 거신하고 있다고. 야, 너 이제 밥 끓여 먹여. 국민의 힘을 흔들으면 안 돼요. 제 말씀 계속 들으잖아요. 몇 달 전부터. 만약에 김종인 씨가 나 너희하고 안 해. 너희는 과거에 민주당보다 더 못해. 민주당 애들은 말이야. 문재인이가 날 불러서 3고 초려, 5고 초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정청래도 잘라내고 이해찬도 잘라내고 그러면서도 걔들은 참잖아요. 참으면서 정권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정권을 뺐잖아요. 김종인 씨가 가서 우리 쪽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김종인 씨가 박근혜에 있을 적에도 그때 굉장히 위기였잖아요. 박근혜 인물 때문에 와 단절을 못 해가지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씨가 와가지고 3세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문재인 저거를 잘못 생각했다. 저렇게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을지 몰랐다. 무식한 줄은 알았지만은, 그래, 지들이 모셔봤잖아. 만장일치로. 그럼 니들이 나가! 김종인 씨가 싫으면. 지금 김종인 씨가 버티다가 말이죠. 그냥 나와버려. 나 안 해, 너희하고. 너희는 재생불능이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민주당에서 무서워하는 게 김종인 씨예요. 문바들이 무서워하는 게 김종인 씨라고.
근데 이 수국골통 이것들은 능력이 너무도 없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천박해가지고 무서운 게 뭔지 유식하게 뭔지 정치란 게 뭔지 모르고 진의 일심만 위해서 그냥 진의 패거리 정치고 친박 진박 TK만 위해서 이것들이 발광을 하고 있으니 김종인을 버리면 어떡할래? 버림이지 뭐 홍준표 저기 누구야 저기 김태호 우당탕탕탕탕 하겠죠? 그죠? 그럴 적에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원희룡 이런 사람이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 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또 나와가지고 당을 하나 차려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경쟁을 해 이렇게 되지. 지금 장재훈이 같은 애들하고 수국골통 몇 명 있어요, 거기. TK 쪽에서 부산에서는 얘가 나오는 거고, 응?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장재훈 같은 경우 나한테 연락해. 아주 이빨로 조져줄 테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너도. 이 녀석은 정치에 정반합 그거를 몰라 얘는 장재훈이는. 정치공학만 따져. 이게 무식하다는 거야. 정치공학을 지금 갖다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을 깨려고 들어가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고요. 장재훈 같은 애는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12월 이제 한두 달 후면은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요. 서울시장 후보가 12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한 말씀 더 하더니 주호영이가 뭐라 그랬어요? 박원순 날라갈 적에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못 이기면은 당이 해체돼야 된다. 당 문 닫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지금 나가는 거 보니까 서울시장 이기기도 힘들게 되죠. 그게 문재인이가 저렇게 헛발질하고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국민을 탄압하고 속이고 그죠? 저질스러운 행동을 해도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우리 국민을 북한이 헌납을 해도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국민의힘 쪽에서 바로 장재훈이 같은 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층 우파 돈벌레 쓰레기 유튜버를 하고 국민은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저도 우파 유튜브 찍지만 이거 우파 유튜버 큰 영향 없어요. 그래서 고고티브는 항상 개혁을 하라, 깨라, 창조해라, 창조적인 파괴해라. 중도로 가야 된다. 진보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백날 뭉쳐봐 되나? 25%도 안 나와요. 30%도 안 돼요. 솔직히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